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은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잘 가라앉았죠? 예, 저는 여도은이고요. 2월 14일 보통 이제 반반으로 나뉠 것 같아요. 요거 너무 상업적인 상술이 깃든 날이다. 아, 무슨 초콜릿이냐. 반대로는 이제 로맨틱하게 나의 마음을 그동안 숨겨왔던 혹은 이제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요렇게라도 빌어서 표현을 해보자 라고 이제 초콜릿을 건네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 유래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또 오늘 찾아봤죠. 근데 이게 로마에서부터 비롯이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과거에 3세기인가? 3세기 로마 때부터 있었다가 그 서양 문물을 마구마구 받아들였던 1930년대 일본 한 고베 지역에 있었던 제과점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초콜릿으로 사랑을 좀 표현하자, 주고받자 이런 내용이 1930년대 일본의 한 제과점에서 좀 캠페인을 열었는데 요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사회적 분위기에 뭔가 이제 주체적으로 남자만 여자한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주체적으로 남자한테 사랑을 표현하자. 뭐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2월 14일은 여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3월 14일은 남자가 또 여자에게 뭔가 캔디를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렌타인데이 하나에서 남녀가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고백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초콜릿으로 발렌타인데이를 챙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연인 간에 뭐 이런 남녀 간에 이런 것보다도 뭐 부모님한테 드릴 수도 있고요. 나에게 고마움을 줬던 지인에게 혹은 선배에게 후배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막 이렇게 편의점 앞에 초콜릿 있는 거 보고 아 뭐야 막 이렇게 툴툴거리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또 즐기시는 여유로운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즐길 수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권동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러니까 주가의 지수의 조정이 나올 법한 이슈들을 3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CPI였습니다. CPI가 예상에서 한치 오차도 벗어나지 않은 채 시장의 상승의 브레이크, 제동을 걸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발목을 잡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제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홍콩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는 AI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마 방향을 좀 바꿨네. 약간 레트로하죠. 오늘 의상도 막 조끼 이런 거 입었더니 좀 레트로하긴 한데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예, 사이먼님 오늘도 다양한 또 깨알 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팔았는데 오르네. 반도체는 계속 갈까요? 그래요? 반도체가 올랐다고요?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BC의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리프트의 주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적이 지금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도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과 함께 네. 본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여러 개 섹터 다 하락했는데 2% 하락했지만 시간을 고려해서 지금 55%나 올라가요. 와, 오 대단한데요? 오 이게 어떻게 실적 발표됐는지 제가 한번 잠깐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 내용부터 살짝 얘기할까요? 지금 가이던스만 있다라고만 나왔고 제가 보고 있는 기사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얘기가 없네요. 제가 조금 이따가 아마 요거 또 기사 나올 거니까 시정 이야기할 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그러니까 밤사이 시장은 개장 전 발표됐었던 CPI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을 상회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가 그래도 2.9%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결국에 1월에 CPI는 3.1%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예상치가 0.2%였는데 0.3%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이게 더 중요하죠. 유가, 에너지 가격과 또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7%였는데 3.9%로 역시나 상회를 했고요. 또 전월 대비로도 0.3% 증가를 예상했으나 0.4% 증가를 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더 뜨거웠던 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물가가 더 올랐느냐를 봤더니 주거비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 쉘터가 전체 CPI 물가 지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주거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이번 1월에 CPI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랬습니다. CPI의 가중치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무려 6%나 상승을 했고요. 1월 CPI 상승분의 3분의 2가 이제 주거비 여파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도 주거비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전월 대비 0.7%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보다 5.4% 올랐고요. 식료품 가격도 올랐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0.4%,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그리고 의료비도 올랐는데 전월 대비는 0.7%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0.6% 올랐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서 걱정을 했는데 전월 대비 0.9% 올랐는데 작년보다는 작년에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작년보다는 4.6%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은 아마 전쟁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지 80불대를 넘어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4.6% 내려서 그나마 CPI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S&P 500도 그렇고 5천 넘은 것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조금씩 고점을 높여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질 그런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CPI 발표가 그 하락의 명분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 투자 시장 관련한 전략가 아트 호건이라는 분이 있대요. B. 라일리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데 오늘의 그 경제 지표 그러니까 CPI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던 시장의 상위권 주가들에서 그 거품을 일부 제거하기 위한 손쉬운 명분이 됐습니다. CPI가 기대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우리는 선형 경로에 있지 않고 더 낮은 경로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슨 소리죠? 어쨌든 지금 떨어질 그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요 경제지표가 그 명분을 제시해줬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고 또 한 번 더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가야 좀 불안하지 않고 이제 조정 보였으니까 또 다른 좋은 이슈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명분을 또 제시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4.3까지 바로 치솟았고요. 10년뿐만 아니라 뭐 2년물, 30년물도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멀어졌죠. 5월 정도로 예상했었던 그 금리 인하는 6월로 더 이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모든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맵을 한번 볼까요? 불구죽죽하죠. 그리고 M7 종목들,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일부 뭐 살짝 보이는 디즈니, 제너럴 일렉트릭, 일라일릴리, 눈에 띄는 게 요 정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요 종목
정말 오랜만에 언급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쓰레기 관련한 이 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쓰레기가 계속 더 많이 나오나 봅니다. 주가가 5% 넘게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은 모두 빨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하락, 애플의 주가도 1% 하락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주들도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죠. 지금 UBS에서 목표 주가를 또 850달러인가를 또 올렸죠. 대단합니다. 지금 721달러 기록이 되고 있고요. AMD도 선방을 했네요. 0.2% 소폭 하락. 그러나 퀄컴,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4% 조정 보였고요. 그동안 좀 급등세를 이어갔었던 ARM의 주가는 역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하락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19%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요. 코카콜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필수 소비재 쪽에 보면 월마트 아래 코카콜라 0.59%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호실적이었어요.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은 기록이 됐는데 장중에는 강보합권 유지했으나 장 후반에 좀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영업비용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가이던스를 보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관련한 기업 중에서 이제 헤스브로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고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던전 앤 드래곤과 마이 리틀 포니를 제작한 이 헤스브로가 소비재 부분의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고 앞으로 연간 매출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에 또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메리어트도 발표를 했네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4분기 매출 추정치 역시나 하회하면서 주가는 장중에 5% 넘게 빠졌습니다. 가이던스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제시를 하면서 주가는 하락했고요. 제트블루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칼 아이칸 여러분도 잘 아시죠?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제트블루 항공의 지분 10%를 공개 매수하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장중에 20%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바이오젠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금 실적이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장중 7% 하락했는데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헬름의 중단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관련한 카테고리의 매출 감소로 실적에는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지금 일라일릴리는 0.7% 상승을 했지만 화이자, 암젠, 존슨앤존슨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젠은 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조정의 빌미 마련이 됐고 그 가운데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제가 또 테슬라 주가를 얘기 안 해드렸군요. 구글 1%, 메타 1%, 아마존 2%, 테슬라도 2% 하락. GM과 포드도 각각 2%대 하락을 했고요. 어제는 금융주도 별로 안 좋았나요?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도 각각 2%대 조정을 보였고 지금 뭐 최근에 버크셔서웨이 얘기가 참 많죠. 그 A주가 8억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제 B주 같은 경우에도 막 400달러 돌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394달러 그러니까 4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좀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이항현 위원님께 선물 받아서 어제 제가 인증을 했어요. 수익률이 이걸 선물해 주셨던 게 아마 1년 반 전인가 그랬는데 4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나름의 이제 미리 주시는 그 축의금 같은 명목이었어요. 축의금을 미리 준다. 근데 이제 그 축의금이 40%가 불어난 거죠.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새 뭐 미국 주식 선물하기 제일 많이 선물하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날 차라리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뭐 초콜릿 기업 허쉬를 선물해서 내년에 요거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사라. 뭐 이런 명분으로 미국 주식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하락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내린 이 시장을 더 사야 하는지 뭘 사야 하는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어떻게 선물하나요? 주식 어떻게 선물하나요? 했는데 저도 선물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항희 의원님이 현금을 주셨어요. 그걸 살 수 있는 현금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미국 주식 선물하기 그런 탭이 있을 거예요. 한번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 선물하기 이렇게 치면 있네요. 선물하기 버튼 그 검색을 하시면은 어떻게 각 증권사에서 선물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알려줄 테니까. 근데 모든 증권사가 다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초반에 나오는 미국 주식 그 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제이스님이 여쭤보셨는데 이게 핀비즈라는 웹사이트예요. FINVIZ 예, 핀비즈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게 유료 버전을 하면 실시간으로 흐름을 쫙 한 번에 볼 수 있고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5분 지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6시에 장 마감하고 나서 6시 반 이후기 때문에 마감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함께 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방송국 웬만한 미국 주식하는 데서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또 친절한 피디님이 공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사이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CP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CPI 발표 네, 그리고 지수의 조정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CPI가 사실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죠. 원래 네. 이제 예상했던 건 연환산으로 2.9% 상승이었는데 3.1%가 나오면서 시장에 사실 충격은 좀 왔던 것 같고요. 이제 빅스 지수로 보면 사실 그 충격이 완전히 느껴지는 게 빅스가 어제 장 초반 시작할 때만 해도 12에서 13 정도였다가 마무리가 15가 넘어서 15.7인가로 이제 마무리한 걸로 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 지금 빅스 기준으로 보면 200일 이평선을 넘어섰어요. 200일 이평선 상방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빅스가 정말 오랜만에 좀 많이 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워낙 사실 시장에서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이제 잘 지지해 주던 지표 중에 하나가 CPI의 하락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당분간 사실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신년물 국채가 4.3% 상방으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3%까지 3%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4.3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10년물 네. 국채 같은 경우.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가장 이제 기대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사실 금융주하고 부동산주는 어, 악재가 조금 더 좀 많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어떻게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지수의 조정은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좀 여기는 게 낫겠죠? 그게 속 편하고 그래야지 좀 덜 나 저도 걱정되고. 근데 저 동감이에요. 동감인 게 네.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천선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이 워낙 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음. 이제 실적이 사실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실적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들이 실적을 주도하는 그런 그 판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음 방송 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결국 실적이 얼마나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가가 앞으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사실 그 시장에 대한 얘기에선 조금 벗어난 주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바르셀로나에 출장을 지난주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음. 출장 다녀온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사실 좀 민감한 주제여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ELS 문제 관련해서 많죠. 문제가 좀 많아서 음. 이제 그럼 한국은 ELS로 이렇게 많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 투자자들은 어떤지 음. 그러면 이제 뭐 구조화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ELS가 구조화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를 받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떤 상품들을 이제 구조화 상품, 보통 이제 거액자산가 뭐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제 금융투자 상품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출장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참 이 ELS, 홍콩 ELS 관련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투자를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평균 손실률이 뭐 기본적으로 50%를 넘어서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손실률이 뭐 50%를 넘어가고 있고, 뭐 최종 손실률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되신 그런 투자자분들 계시고, 아직 확정되지 않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H지수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손실률이 결정이 되거나, 혹은 다시 이제 이익 구간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손실액 자체가 뭐 7조 원이 넘어간다. 라는 그런 보도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ELS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H 지수. 이제 뭐 HSCAI라고 홍콩에 보통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주가를 추정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H 지수의 하락이 이제 이번 ELS 손실을 만들었던 첫 번째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요런 상품들이 한국에서만 이제 문제가 됐느냐라고 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보면 이제 해외에서는 ELS 대신에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뭐 형태는 똑같은데 나라마다 이제 똑같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오토 컬러블 노트라는 형태로 좀 많이 불렸는데 요 오토콜러. ELS가 음, 네, 요게 뭐 오토콜러블이라고 하면 국내 ELS는 보통 3년 만기 구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조기 상환이 되거든요. 음,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오토콜러블이라고 자동으로 콜러블이 이제 상환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데 영국하고 뭐 벨기에 그리고 ELS가 그 일본에서도 이런 ELS 상품이 많이 팔렸었고 음. 그리고 한 번씩 다 문제가 되었던 전적들이 좀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만 그럼 ELS가 이렇게 문제가였던 건 아니고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한 번씩은 겪어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바르셀로나를 가셔서 지금 네. 느끼신 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에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 사실 3페이지에 사실 이번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네. 일단 왜 갔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EQD 그 컨퍼런스라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에서 구조화 파생 그리고 뭐 금융공학 전문가들 글로벌 헤드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한번 같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 한국의 ELS가 핫 이슈였었어요. 워낙 음, 이제 그 손실 규모가 좀 커지고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외에서는 ELS를 투자하긴 하지만 한국만큼 많이 투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한국만큼 많이 투자하진 않고 제가 이번 출장에서 다녀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훨씬 더 좀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제 느낌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제가 이제 마지막에 따로 이제 한번 정리하긴 했지만 그 ELS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익이 확정이 위로는 이제 수익 금액은 최종 수익 금액은 이제 그 상방이 결정돼 있어요. 대신 음, 시장이 빠지게 되면 하방은 열려 있는 상품이거든요. 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이 열려 있는 상품보다는 하방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원금 보장이나 아니면 원금 부분 보장 상품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그리고 상방은 좀 더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이제 그런 상품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 상품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컨퍼런스에서 제일 큰 화두가 뭐였냐면 QIS라는 이제 이름이 제일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QIS?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네. QIS?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들어보시지 못한 상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사실 조금 주제가 좀 어려운 거는 제가 네, 양해를 좀 먼저 어려워요. 드리고, 용어들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신 꼭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네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을 때, 이런 음. 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QIS는 이제 그 퀀트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음. 그 퀀트 투자 전략이라는 약자고 보통 이걸 어떻게 이제 시장에선 부르냐면 리퀴드 얼터너티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리퀴드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라고 하면 대체 투자, 음.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전략들, 뭐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식 채권 이외에 이제 좀 다른 그런 투자 상품들을 이제 대체 투자 상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이런 대체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투자하면 3년에서 5년은 그냥 묵혀놓고 가야 되는 상품들 혹은 7년 이상 묵혀놓고 가야 되는 상품들이 많아요. 음. 근데 그런 이제 그 유동성이 모자란 대체 투자 상품의 유동성을 추가를 한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환매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환매가 가능하다든지 그래서 어, 대체 투자 상품의 유동성을 같이 추가를 하면서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낸 그게 이제 QIS라고 하고 음.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2010년 이후로 굉장히 크게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헤지 펀드들 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수하시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쵸. 매수하더라도 보통 이제 1년 혹은 2년씩 이제 강제 투자 기간이 이제 락업이라고 하는데 락업 기간이 있는데 그 락업 기간을 없애고 이제 헤지 펀드들이 사용하는 투자 전략을 이제 구조화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이제 상품화 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홍콩 혹은 싱가폴 PB들 입장에서는 음. 요런 상품들을, 요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이제 원금 보장형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음. 혹은 뭐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네.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명분 삼아서 그런 투자를 추천하고 했는데, 네, 이런 말씀해 주셨던 QIS 같은 그런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피눈물이 흘리는 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은 음.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쉬운 마음이 좀 사실 저도 이제 요 내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지금 약간 잠이 덜 깬 새벽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맑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네. 법사님, 네네네. 왜 머리가 맑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화두가 7가지를 지금 제시했는데, 요거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얘기하시면은 더 분노를 지금, 더 어렵겠죠? 예. 뭐 어떻게 좀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요거를 쉽게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네, 그 5페이지에 7가지 이제 QRS 전략들의 예시예요. 네, 네. 예시인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음, 캐리 밸류 모멘텀 트렌드 디펜시브 변동성 테일 리스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음, 전부 다 헤지 펀드들이 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에요. 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 혹은 뭐 방향성 예를 들어서 그 뭐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와 상관없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들 네. 을 하나씩 뜯어보면 음, 요런 한 7가지 전략, 뭐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제 7가지 전략 정도로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런 예전에는 헤지 펀드들만 사용했던 전략들을 이제는 QRS라는 형태로 조금은 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ELS 전략하고는 좀 달라요. ELS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음, 지수를 하나를 사용하거나 몇 네. 가지를 사용하거나 그쵸. 그래서 지수 수익률 따라서 이제 최종 성과가 결정이 되는 음, 구조라고 하면 이런 QRS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수 성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전략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음, 전략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훨씬 더 원금 보장형 상품에 적합한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요런 이제 대안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6페이지에는, 뭐 이거는 쉬울지 어려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밖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왜 없을까요? 이렇게 QIS 전략을 활용하는 상품이 뭐 거의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초에 모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어려워요, 네, 전략이. 어려워요. 전략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얘기 들으시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라고 이제 설명을 했을 생각하시는 것 때 사실 같은데. 뭐 E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 네, 정도까지만 빠지지 않으면은 이건 원금 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맞아요. 정도까지 빠질 리 맞아요.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곤 네, 하는데 QAS는 지금 우리 잠이 네. 덜 깬 시청자분들도 너무 어렵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1번 뭐 이런 헤지 전략을 다양하게 헤지 펀드들이 하는 전략들 7가지 등등을 포함해서 원금 보장을 할 수 있게 안정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은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좀 익숙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헤지 펀드 같은 전략에 익숙하지 않으신 투자자분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상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선 사실 별로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한국 밖에서는 네. 이제 꽤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요? 그리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UPIS, 먼저 말씀 네, 주세요. 아니, 여기 네. 지금 자료에 보니까 홍콩, 싱가폴 부자들이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너무 팍팍 안 아, 하는데요. 그렇게 예, 요 설명을 설명이 드리도록 더 하겠습니다. 와닿습니다. 네. 부자들은 그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상품에 투자를 하겠구나. 그리고 좀 어려워도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음, 사실 잃으면 안 되는 이제 자산을 읽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하방을 좀 막으려고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고, 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하고 그 싱가포르 쪽에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네, 특히 이제 네. 중국 부자들이 많이 음, 투자하는 상품이고, 일본에서도 사실 뭐 연 10조 이상씩 이렇게 매년 발행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그런 네. 전략인데, 음, 결국은 뭐 어려운 얘기지만 다시 한번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헤지 펀드와 음, 같은 투자 전략을 그쵸. 잘 골라서, 음, 잘 골라서 이제 원금 보장형, 이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7페이지도 안 그래도 홍콩, 싱가포르 부자들이 투자하는 상품인데, 음, 상품의 전략 구성은 정말 다양해요. 이건 네. 하나의 예시고, 뭐 주식 롱숏 전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헤지 펀드들이 쓰는. 음. 이자율 관련한 전략이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요런 있고, 것들을 싹 그리고 모아 놓은 거죠. 뭐 이거에서 하나를 쫙 고르는 게 모아서 아니라. 요거를 음. 조합해가지고 이제 변동성은 낮추고 네. 수익률을 높이는 음. 형태로 이제 구조화 상품을 좀 만들어 놨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 뭐, 원금 보장 혹은 원금 부분 보장을 하고 상방이 열린 투자를 하는데, 음. 그래서 요 8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네. 이제 국내에서는 뭐 QRS는 아직은 별로 사용하진 않지만 네. ELB라는 형태로 이제 이름으로 원금 보장되는 전략들이 있는데, 음. ELS하고 ELB의 구조를 보면 이건 둘 다 예시입니다. 음. 예시여서 실제 상품은 정말 천차만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ELS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돈을 음. 버는 구조다가 수익률이 심하게 하락해버리면 그때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해요. 음. 그러니까 아래가 하방이 열렸어요. 네. 아래가 이제 열린 투자가 되는 거고, 보통 ELB나 QRS 같은 경우는 하방이 막혀 있는 투자입니다. 음. 원금 보장 혹은 원금 부분 보장이 되고, 네. 어, 위가 이제 열려 있는 투자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많이 팔리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금리형 상품, 뭐 ELS는 사실 금리형 네네. 상품이라고 보긴 좀 많지만, 음. 금리 대신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ELS 같은 상품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네. 그게 아니라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음. 내 원금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대신에 이제
내가 투자하는 전략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좀 복잡한 그런 QIS 전략들, 헤지펀드스러운 전략들, 홍콩, 싱가포르 부자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더 수익을 보겠다라는 형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약간 좀 그 상반된 이제 투자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ELS가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팔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앞으로는 ELS 말고 뭐 QIS 등을 활용한 이제 뭐 ELB 혹은 뭐 원금이 조금 이제 보장돼 있는 그런 전략들에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바로 지금 출장 이후에 느꼈던 거여가지고 네. 오늘 방송에서 좀 어려운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장님도 그냥 쉽게 AI가 이번 주에는 뭐가 좋다 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도 종목에 그렇게 하고 대한 싶죠. 관심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할 때 그냥 뭐 대충 얘기를 듣고 이거 수익 높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면은 또 손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두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QIS 우리나라는 이런 비슷한 구조의 상품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 한마디만 해도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맞아요. 아쉽사 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요거 다시 보기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쉬운 네. 이야기로 저희가 만나 뵙도록 네. 하겠고요. 예, 오늘 크래프트 알겠습니다.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